이분은 제 이야기네요. 뭔가 내가 인터뷰하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약간 패널들 같은 느낌인가? 질문을 좀 해줘봐요. 아니 근데 뭐 할 얘기가 이미 있으니까 편하게 중간중간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피즈마시아가 총 3번을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11년도 때 첫 피즈마시아라는 게 처음 열렸을 때 홍콩전에서 한번 갔었고, 두 번째 2014년도가 마지막 참가, 2017년도 갈라쇼 게스트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14년도가 포인트니까 그게 제가 마술 대회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장 많이 들었었고 가장 힘들기도 했고, 마술하면서 그랑프리 한 입장과 비하인드는 좀 다른데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14년도를 나가는 게 원래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 피즈맨 상을 탔으니까 이제 15년도 피즈맨을 바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룰이 그 당시에는 피즈마시아를 거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가 막심한 게,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전에 피즈맨 상을 탔는데 14년도에 만약에 제가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을 하면 약간 뭐 안 좋네, 폼 떨어졌네, 이제 안 먹히네, 이런 말을 들을 게 너무나 여실한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무조건 있을 거고 논란의 중심이 될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성격상은 그러든가 말든가인데,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트렌드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상을 탄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라는 게 합리적으로 머릿속에 있지만 참가자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피즈마시아 나가는 게 굉장한 리스크였어요. 그냥 열심히 상을 타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좋은 결과 뽑지 않으면 무조건 끝인 거예요. 약간. 그리고 당시에 이제 너무나 떠오르는 신성인 덴덴이란 마스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되게 라이벌 구도로 막 붙였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이제 매니플레이션 액트 많이 액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액트 중 하나거든요. 중 하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객관적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게, 나랑 붙어야 되잖아. 너무 내 스타일로 내가 좋아하는 액트인데 참 슬퍼.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기분인 거야. 그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분위기를 계속 만들었어요. 약간 라이벌 구도가. 네, 잠깐. 아니 라이벌 구도도 그런데 덴덴 보고 하는데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만해. 내가 봐도 덴덴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았어. 확실히 충격적이었고, 당시에 이제 덴덴이 정력을 하고 오는 거야. 막 일본 대회 다 1등, 대만 1등, 모든 대회 1등 하면서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피즈마시아 빼고 다 1등을 하고 올라왔어 그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랑 붙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그전 연도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고 갈라도 많이 했고 게스트 너무 많이 한 상태였고, 액트도 제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좀 발전된 이런 프로세스를 들고 왔기 때문에 약간 심적으로 압박이 너무너무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한 이틀 전에 모텔에 들어갔을 것 같아, 인천에. 왜냐면 제가 거의 인천 쪽에 살지 않다 보니까 컨디션을 맞추려고 그 모텔을 예약했는데 모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뭐 아예 다 껌껌해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5일간 했던 것 같아요, 대회 나갈 때까지. 그래서 등록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연습실에서. 근데 이게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빛이 안 세. 그래서 몇 시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연습하고 자고 연습하고 자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약간 팽이 되는 거야, 심적으로. 약간 무슨 힘들었겠다. 힘들어요.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너무 목표가 명확하니까. 근데 사람들 걸 참아 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완벽주의로. 그래서 제 0.1mm를 안 틀리려고, 거울 없어요. 당연히 모텔에 거울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울 없이 내가 0.1mm 안 틀리려고 계속 수정하는 거에서 그 5일간 몇백 회를 액트를 돌린 것 같아. 왜냐면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먹고 엑스 돌리고 먹고 엑스 돌리고 밖에 안 했어, 아무것도. 근데 먹는 것도 안 넘어가지. 5일을 내내 했어.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놀러 오지 못하게 했어. 근데 친한 지인들도 그냥 사식 넣어주지, 음식만 넣어주고.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친했던 이제 치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안치민이라는 친구가 참 맛을 좋아해. 되게 좋아하고 피즈마시아의 참가자 멤버들 너무 좋아하고 나랑 제일 가깝지만, 첫날 딱 보고 오더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와 쌤이 개쩔어요, 너무 참가자들 잘해요 이러는 게 막 누가 너무 좋았고 막 기립이 나와서 그랬구나 하면서 웃고 있지만, 사실 심적으로 안 좋아. 내가 나만 칼을 갈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 둘째 날 또 가서 와 너무 잘한다고, 미쳤다, 막 난리 났다. 지금 첫날부터 기립 뜨고, 약간 뭔가 기립박스 뜨는 게 그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기립박스 안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셋째 날 당일날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마지막 순서니까 또 대기실로 와. 와 덴덴 처음 보는데 진짜 잘하네요. 그냥 그때 덴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제 편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사이가 이기겠지, 소문일 거야. 끝나자마자 그랬대요. 힘들겠다. 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잘했고. 그때 덴덴이 진짜 거의 상위권을 칠 때였어. 컨디션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악바리로 이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더 잘해서라기보다는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홈이 이점이 좀 있었어요. 한국이어가지고 더 좀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점이랑 컨디션적인 거 아무래도 자기 국가다 보니까. 세 번째는 그 액트가 대회로 많이 돌린 거랑 제가 이미 게스트를 많이 돌린 거여서 약간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거랑 세 번째는 제가 새로운 무기를 거기서 좀 많이 발표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가장 큰 건 절대 지면 안 되겠다는 그 아우라를 제가 좀 내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간절함?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딱 그 순간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좀 불리했을 것 같아요. 딱 그때여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그때였어.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당연히 루카스가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속으로 이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되게 쉽지 않았겠다. 심리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드네요. 그리고 저는 경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성격 자체가 뭔가 마술을 대회로 나가서 누구랑 붙고 이기고 이런 게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안 좋아하고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이고 그게 잘했으니까 칭찬해주는 분위기에서 상을 주는 거면 좋은데 막 1등이 더 우월하고 뭐 2등이 뭐 더 떨어지고 상을 못하면 패배고 이런 문화는 그때도 싫고 지금도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도 마술대회를 되게 싫어했고 근데 이게 제가 그런 벼랑 끝에 몰리니까 1등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존심 문제였던 거지 그때. 왜냐면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수업도 하고 여기서 지면 큰일 나는 거야. 약간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너무 몰아세운 거지 그때. 그리고 딱 그랑프리 타고 나서 느낀 거는 이렇게 마술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처음에 대기실에서 얼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게 홈이고 뭐 먹는 것도 하지만 또 얼마만큼의 압박감이 있었을까가 그 전 표정에서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느꼈던 건 루카스라는 마술사는 아는데 왜 루카스라는 마술사 하면 왜 자꾸 덴덴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이제 클로즈업 쪽만 하고 있다 보니까 덴덴이 누군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좀 한일전 이게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전 순서가 그 일본 마술사 모선이었어갖고 기립박수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본 마사들이 너무너무 잘했고 대만 마사들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 끝나고 나서 느낀 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진짜 대회는 운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는데 그때 우리랑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상황에 운이 딱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 입장에서는 이제 설아 형이 되게 유력 후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에 딱 저희가 센세이션하게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운이 좋았죠. 운이 좋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회는 확실히 물론 준비 꼼꼼하게 하고 실력도 잘 다듬어야겠지만 마지막에는 운이 필요하고 끝나고 나서 느낀 거는 아마 같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만하기보다는 이게 진짜 운이 좋았고 이 치열한 싸움을 해보니까 싸움이 되면 안 되는데 헛마음도 좀 많이 남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피즘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저 인생의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어야 되긴 하거든요. 가장 하이스코어긴 했죠 그랑프리니까. 그렇죠. 네, 저도 가장 큰 하이스코어긴 해요. 왜냐면 피즘에서는 2위를 했으니까 계속. 그래서 제가 가장 주목받았던 해고 가장 불행했던 해기도 해요. 뭔가 그래서 뭐 이겼다 졌다를 표현해서 제가 그랑프리하고 덴덴이 2위를 했지만 그래서 뭐 네가 더 나은 마스터냐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네, 훨씬 더 후에 봤을 때 더 그의 행보를 보고 되게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미 끝물이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스스로 좀 자괴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았지만 사실상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 게 있었고 그때는 제가 그 브랜드 런칭을 많이 할 때 가지고 제 이름에 대한 브랜드 밸류가 좀 있었어요. 그게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래프트나 퍼블리케이션이나 하는 활동이 그 이후로 제가 브랜딩 활동을 상당히 줄이긴 했어요 오히려. 그 부담이 상당히 있었었고 그 이후로는 좀 확 안 하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퓨어한 마술을 좀 더 스스로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마술을 좀 더 깊게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15년 이후로 많이 바뀌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액트 하나만 너무 칼 갈듯이 이렇게 가니까 마술을 재밌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피즈마시아 그랑프리전이 그 이후로 이제 그랑프리 없었잖아요 사실.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랑프리가 있는데 안 주는 건지 아니면 그랑프리 전이 그때만 있었던 건지 그때 흥행 코드였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었고 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 피즈마시아를 하는 거 보면 약간 허허하고 보게 되잖아요. 약간 그 원피스에 보면은 그 아저씨 있어요. 그 생고쿠 아저씨 보면은 해군 때는 막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과자 먹으면서 그러든가 말든가 약간 그런 모든 저도 좀 그랬어요. 약간 누가 상을 탔구나. 그래서
그래서 상을 못 탔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상 못 탄다고 큰일이 아니니까. 맞아.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뭐 안 중요한데 이제 그들에게는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겠지만 사실상 지금 1등 못 한다고 지금 3등 못 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좀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생기는 거. 어차피 중요한 건 작품이니까. 맞아요. 거기서 결과를 얻으면 더 큰 숙제들이 많잖아요. 뭐랄까 내 대회 이외에 다른 마술들을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다음 웨이에 대해서. 네. 14년도 끝나고 바로 준비하셨나요? 작품들에 대해서? 아니요, 저희는 거의 못했죠. 네, 뭐 이것저것 일도 많았고.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못하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게스트들이 들어오면 게스트를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기보다 그걸 아웃풋하기도 좀 바빠. 그래서 사실 대회에 상을 탄 직후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그걸 통해서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어 분명. 그러니까 무대에 대한. 근데 저는 12년도에 딱 상을 타고 15년도까지 갈 때 마술사로서 이룬 게 없어요. 계속 게스트만 보니까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있지만 물론 작품 활동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3년을 저는 좀 날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3년 동안 15년도를 준비하는 3년 동안 다른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 말 진짜 공감한 것 같아요. 피즈마시아 편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각자 나가면서 느꼈던 지점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좋은 맛, 기쁜 맛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힘들었던 지점도 있고 또 마냥 또 행복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면 피즘에서 상을 탔죠. 15년. 네, 15년. 어떠셨어요? 종합적인 질문이긴 해요. 그냥 기쁘다 이런 거 말고. 느낌은 그냥 아휴 끝났다. 좀 허심타네. 네, 상도 받았고 목표를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좀 약간 실감이 안 났어요. 되게 피즈마시아 때보다 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럴 수 있지, 피즈미니까. 사실 저희는 되게 짧은 기간에 약간 팍팍 치고 올라갔었어.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기분으로 따지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3등을 했는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와, 우리가 3등을 했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마술사 딱 좋아하면서 알게 되는 그 피징이라는 대회의 그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여기를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수상까지 하고 또 관객들한테 이제 그런 기립박수도 이렇게 받고 그걸 뭔가 인정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뿌듯하면서 한국 도착했을 땐 아휴 끝났다. 다음 거 가야지 이제. 콘서트 해야지 이제. 근데 오히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있었죠. 와, 좀만 우리가 못했으면 4등하면 수상을 못했잖아. 그래서 3등이 가장 행복하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행복함이 더 커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대회에 미련이 하나 있는 건 3등을 한 번도 못 해본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1등이니까 3등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 1등을 했던 게 아니라 2등도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2등은 좀 슬플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2등은 1등을 놓친 거니까 상 심리적 이거 좀 다른데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1등을 할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 3등은 오히려 아까 같은 내가 좀만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다른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오히려 3등 하면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옛날처럼 뭐 자존심 내세울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 한번 3등 해보세요. 아니 근데 클로즈업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액트건 이제 부담은 없지. 나는 3등을 하고 3등 부담 없지. 근데 내가 한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해볼 만합니다. 근데 2등 기분이 나는 솔직히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방금 들어보니까 좀만 있으면 1등이 1등이 그리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2번 하면 2번 하니까 연속으로 2번 하면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2등을 해서 형 상을 하나 받았어요. 네, 저는 시즌 2015년 나간 게 진짜 인생에서는 너무 큰 공부가 됐던 게 제 스스로에게 너무 좀 실망을 좀 많이 한 구간이거든요. 저 인간의 간사함에 대해 좀 이해하게 된 게, 그러니까 저는 마술대 원래 이제 마술 이렇게 자존감 높게 마술했던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마술대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하는데 어렸을 때 특별상 하나만 탔으면 진짜 좋겠다. 그것도 아니야. 본선만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다 어느새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탐욕적인 인간이 돼 있더라고 15년 때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랑프리를 1등을 못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리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2등한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원래 저보다 높은 스코어를 받아야 될 마스터를 못 받았어요. 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좀 운이 상당히 좋게 2등을 한 케이스예요. 15년도는. 그러니까 뭐 아쉽게 2등을 한 게 아니라 2등을 하면 안 될 놈이 2등을 했었어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그게 객관화가 되겠냐고 그때 15년도의 기석이가 아. 그냥 내가 또 왜 놓쳤지 이런 바로 앞에 있는 금은 보화만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나서 되게 우울감이 빠져 있어서 한 반년 정도 정신 못 차렸을 거야. 근데 이게 그때 그대로서 내가 이렇게 간사하고 욕심쟁이였구나를 느껴서 내 명예를 이렇게 중시하는 인간이었구나.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피셈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스스로 약간 그런 말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잘한다 못한다는 말 안 하는데 제가 아마 되게 자책의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얼마나 찌질해. 너무너무 찌질하지. 왜냐면 찌질하고 이기적이면 둘 다 있었던 게 다른 상탐 못한 마사들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2등 이하가 더 많지 이상이 많지는 않잖아 사실은. 1등한테 가서 자책한 차라리 괜찮은데 뭔가 그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했던 거야. 그냥 말을 그렇게 내뱉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기억나는 건 오히려 현우 선배님이 당시에 아니야 기석아 넌 좋은 마우스야 라고 했었어 그때. 그건 조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상한 말을 내뱉었는지는 오히려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분명히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자책하고 그리고 막 뒤풀이도 안 갔어 그때 막 제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야. 네. 간사하고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2015년도에 이기석은 욕심쟁이의 간사. 아니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인생의 목표가 피즘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랑프리.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작품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전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왔으면 돼. 그 결과를 떠나서 네. 그냥 결과가 이해했어요. 나왔으면 그냥 그걸 나 고생했어 근데 2등도 진짜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 말해줘야 되는데 뭔가 뭐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가? 두 번째고 또 그 상황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됐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알았어. 이거는 뭐 저는 종교는 없지만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때 내가 그랑프리 했으면 지금의 내가 없겠다. 나는 절대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겠다. 훨씬 더 페인이었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쟁이 이기려고만 들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뭔가 2등을 해서 안타까웠다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2번 2등해서 안타깝겠네요 라고 했을 때 항상 2번 2등해서 너무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좀 더 좋게 보는 면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너무 항상 하이스코어예요 그러면 약간 쟤는 뭐 하이스코어니까 항상 1등이니까 뭐 잘났겠죠. 근데 조금 안타깝게 보는 그 눈빛? 그래서 뭔가 협업하기도 좋고 농담하기도 좋아. 원래는 이게 피잼으로 겸손하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은 어려워해. 네, 맞아요. 보통은 이러잖아. 나 피잼 뭐 상 탔어 이러는데 저는 2번 2등 한 번 더 패배 약간 이렇게 언급하니까 물론 이거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제 캐릭터 만들기가 좀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만약에 그랑프리 했으면 그때 막 1등하고 그랬으면 그럼 더 말 못해. 아니, 배 아팠을 것 그래, 같아요. 배 아파. 그래서 짱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아파했어. 다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 아무것도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잖아. 진짜 단 한 명도 와 또 2등 하셨네요 대단하세요가 아니라 어떡하냐 진짜 속상하겠다. 진짜 나 그 눈빛이었어 모두가. 뭐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기석한테 전 욕해주고 싶긴 하죠. 이거 지금 유튜브로 욕은 못하는데 이제 아주 축방에 갈겨야 돼 그거를 그냥 근데 진짜 뭐라고 싶거든. 가가지고 나 한 이제 정신교육 난 일주일간 정신교육 시켜야 돼. 너 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너는 진짜 기만이고 넌 다른 마사들한테 다 석고대줘야 된다고.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참가자들과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정신 못 차렸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못 차렸던 나를 보고 반성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제가 마술대회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 대회 두 번째 이후로는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게 이 피즈마시아 편의 결론이긴 한데 저는 여러모로 맞네요. 2014년 15년도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저희 셋이 공통점이 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떤 마술업에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시영 마술사의 조만간 렉처가 나오거든요. 그 썸타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피즈마시아 편 썸타입 많이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타입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시험만 써보면 썸타입 여기 위해서 기억이 된 거구나. 네, 그래서 피즈마시아에서 창을 타고 마스터 브랜드 밸류를 만들어서 개인 공연도 하고 그걸로 개인 공연에서 방송작가의 섭외가 와서 방송도 나가고 그때 했던 작품을 드디어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피즈마시아가 없었다면 썸타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타이 편
관람해 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네, 아르카나에서 곧 나오게 될 거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마술 이야기 편 또 저희가 다음 렉처를 찍을 일이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호 최시장 마스였습니다. 네? 강민호 최시장 마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